안녕하세요. 저는 도예가 이동화입니다. 지금은 한양여자대학교 세라믹 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도예를 시작한 계기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도예과 입학하면서부터인데 해서 도자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모든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계속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제 큰 의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발전하고 막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일단 도예과에 들어왔으니까 도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대학교지만은 도제식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그 박종훈 교수님이 계셔서 그 밑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항상 기초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대학교 4학년부터 아마 물레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물레에 대한 큰 관심을 갖지는 않고 석고 작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 은사님께서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레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지금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든지 하나를 시작하면 큰 의심을 하지 않고 하는 성격입니다. 연초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너는 무슨 작업할래? 무슨 작업할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1, 2회 개인전까지는 접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청자하고는 무관하지 않게 상감을 하는 대형 접시 작업을 했는데 남은 게 청자여서 그러면은 나는 청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으로 청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청자라 하면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비색 그리고 그 형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도 도자기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높게 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저를 많이 누르고 있는 거죠. 비색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저렇게 빼어난 형태를 해야 되나 결국에는 그것들을 배제하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없고, 예, 어떤 유려한 형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이 하니까 더 편안하게 청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자의 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회청자부터 갈색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청자의 개념, 이제 철분이 2% 3% 있는 흙에다 철분이 들어가 있는 유약으로 환원 가마를 떼면 환원 가마를 떼면은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게 청자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청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청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아니면 굉장히 원시적인 청자다라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색깔까지 오기는 했거든요. 이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아주 미숙한 청자색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예. 그래서 어느 색이 나오던 저는 다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어, 도자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유약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만들고 생활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저 유약의 특별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재료는 아주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유약은 이제 청자의 빛깔은 주로 산화철이 이제 그 빛깔을 많이 좌우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유약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지금은 제 청자에 저 녹색빛이 좀 많이 도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실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던 후배한테 제가 유약을 만들려고 이제 청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뭔가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녹색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어라 했더니, 아, 선생님 이걸 더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해서 그거를 찾아내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좀 더 진한 색깔로 가자 해서 지금처럼 이제 좀 진한 녹색이 되는 유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자에는 색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푸를 청, 그러니까 파란색 계통의 넓게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색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청자를 누군가한테 가리킬 때도 비색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색은 저 말고도 그것을 재현해내고 하시는 청자 작가분들이 또 노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청자 작가들이 계속 비색만을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작업을 한다면은 저희 뒤에 후배들은 절대 안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청자의 빛깔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용하는 소지를 백자 소지를 썼거든요. 청자흙으로 꼭 청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좀 밝은 색깔을 하기 위해서 백토 중에서도 철분이 좀 함유되어 있는, 네, 그런 백토를 사용하거나 그 백토에다가 그 일반 청자흙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백토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전통적으로 청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청자 공모전에서도 백토로 쓴 청자들이 뭐 꽤 우수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청자의 빛깔은 태토와 유약이 마치 만나서 나오는 빛깔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토의 그 붉은기가 유약을 뚫고 나오면서 나오는 색이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빛깔 그리고 이제 좀 더 밝은 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청자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철분이 좀 많은 흙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자가 식기가 되려면,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가 되려면은 태토가 백토로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전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접시로 1회, 2회 개인전을 했는데, 저는 제가 한번 정하면은 큰 변화 없이 하는데 3회, 4회, 5회도 청자를 안 했어도 접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청자를 바꾼 이후에 이제 청자 접시를 만들었죠. 어, 근데 청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순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청자는 색상하고 그리고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상감이나 조각보다도 순청자로 가자. 그러니까 형태를 더 위주로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각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봤을 때 접시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낮고 뭔가 심심해서 또 책 찾아봐서 다리를 붙이기 시작했고, 다리를 붙이고 나니까 도자기는 대부분 굽이 있어서 바닥에 붙어 있는데 다리라는 게 붙으면 밑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리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혜태나 집을 조그만 액세서리로 많이 얹어 놓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작업실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갖고 싶은 거 자꾸 만들면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집 조각해서 계속 모든 접시에 집을 붙였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작업실을 가지고 있고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혜태 3족 향로가 있습니다. 국보 중에.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청자라는 게
형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한테 마음에 들어온 거는 나도 그러면 혜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혜태 조각을 해서 이제 얹기 시작해. 그 비율은 틀리게, 예, 뚜껑은 더 커지게, 혜태는 작아지게, 다리는 더 짧게, 예,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이죠. 예, 삼족 향로에 있는 혜태. 처음에는 그거랑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몇 번 만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연습을 해서 손에 익을 때쯤에 이제 크기를 확 줄여서 만들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형태의 혜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뽑을 수 있는, 약간 큰 것을 작게 축소하면서 이미지가 만 남고 선들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혜태의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혜태의 형태의 시작 또한 그거랑 같습니다. 똑같은 걸 만들고 작게 만들면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저는 지금 봐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하던 작업이 소반만 형태가 아니지 위를 평평하게 해서 다리 다는 작업은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거기서 다리만 늘린 겁니다. 그래서 소반으로 하고, 청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청자나 중국 청자를 보면은 다리들이 달려 있고, 그 전 시대 토기에도 다리는 달려 있는데, 이제 어떤 데는 여러 개의 다리가 붙어 있기도 하고, 이제 보통 삼족을 달죠. 근데 다리가 세 개 있는 게 가장 중심이 잘 맞습니다. 네 개는 껐덕거릴 수 있고, 그리고 세 개의 다리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의 그 삼족오가 있듯이 그런 상스러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라는 것을 공간을 위로 띄워 올린다. 약간 높게. 예.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죠. 제가 만드는 모든 형태는 우리나라 청자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청자의 형태가 있고,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이제 제 느낌, 그러니까 제 손이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는 비율,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율로 만드는 것이고, 그 비율을 억지로 파괴해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높이면 됐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쯤 돼서 전을 꺾어야 돼, 이런 비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가장 내가 잘하는, 근데 가끔 가다가 조금 더 올려서 꺾어 볼까 해서 꺾었을 때, 그때는 그 높이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저한테 오는 충격은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들 그걸 인식을 못 해요. 뭐 얼마나 높였다고 하는데 제 딴에는 그 비율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서히 저는 바꾸지, 또 형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저만의 어떤 미학이라고 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도자기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항상 들여다보면서 요렇게 머릿속에 착각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거랑 섞어 가지고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전에는 이제 깎고 이제 상판을 만들고 했을 때 이 위에 판이 휘지 않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 처지면은 내비두고, 예, 굳이 내가 그거를 억지로 이제 똑바로 만들어야지, 휘지 않게 해줘야지,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잘난 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정도로 불가흙을 극복했다라는. 근데 이제는 이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흙이 하자는 대로, 예, 그걸 제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제 흙이 자연스럽게 쳐지면은 그냥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이 파동이라는 게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확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만큼 변했고, 변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만큼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시를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접시 개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향로라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이름을 적어 놓은 것들도 크게 보면은 저한테는 접시죠. 예. 그러니까 넓은 그릇. 그러니까 넓은 그릇이라고 해서 꼭 옴팍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렇게 플랫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예. 접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딘가 부분을 자꾸 플랫하게 하고 싶은 게 남아 있거든요. 예. 그 형태가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볼륨감 있는 거 하는 작가들은 계속 뭔가 볼륨감 있는 둥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오랜 시간 접시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만들 때 자꾸 넓히고 평평하게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접시는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깊이를 주는 이제 전을 꺾어주면서 이제 볼륨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 표면도 약간 둥글고 예, 파도 치듯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도자 작업을 하고 이제 항상 우리들은 도자기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어, 외적인 내적인 요소가 많이 변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거보다도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만들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금은 도자기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는 게 이제 어린 학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자기도 조만간 좀 많이 변하겠다. 그렇지만은 이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전통이라는 거는 어린 친구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전통이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항상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너희가 만든 거 찾아봐라. 전통 책자에서 그러면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청자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비색과 유련, 성과, 상감과 양각, 음각을 해야 되는 걸 아니라고 이제 우리 그 어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나마 이 친구들이 청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도자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자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열고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지금 젊은이들한테 저희가 어렸을 때 한 것처럼 뭐 밤새 작업을 하고 뭐 몇백 개를 만들어야 되고 참아내고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야 되고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쉽게 접근해서 오래 하면 깊이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도자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봤을 때